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 5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자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하나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조만간 큰일이, 좋은 쪽으로 큰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자, 요 두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제시하는 바가 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두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반드시 한반도 문제가 관여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방식에 대한 실마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한번 더 확인시켜주고 트럼프의 정책적 방향이 뭔지, 어제 소개드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어요. 아주 뭐라고 할까, 일관돼요.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 그러면 그게 또 그 과정에서 이 트럼프와 미국의 정책적 흐름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 지금 윤석열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는 방향이 반대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런 내용이 있었죠. 트럼프가 미국 가자지구를 장악하겠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뜯어볼 게 상당히 많아요. 저는 처음에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쪽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제가 관측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찬찬히 뜯어본 결과 트럼프식 방식이다. 이스라엘에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개신교 단체에서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이제 지지하고 있고, 우리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개신교에서 일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주의 평가예요.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가 풍겨질 따름이에요, 트럼프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가 던진 카드라고 봅니다. 절대 네타냐후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가자에는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휴전을 했고 포로 교환을 하고 있지만, 웨스트뱅크 서안 쪽은 막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왜? 네타냐후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자에 미국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평화 유지군으로 미군을 보내겠다는 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인을 돈 들여서 사지로 내몰겠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의 한가운데로 밀어넣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려면 유엔 평화 유지군 보내면 되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데는 팔레스타인한테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장기적으로 두 국가 시스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가능하게. 그리고 거기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미개발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개발이 되고, 또 그 앞에 유전도 있고 가스전도 있고, 그게 아프리카 개발이 되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길목이 지금 가자, 이스라엘, 리비아, 시리아 이래요. 엄청나게 핫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뭔가 러시아와 암묵적인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진전되는 걸 봐야 되겠다. 지금으로서 말하기가 성급하게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미국이 유리한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 해결 방식이 트럼프가 계속 써먹을 해결 방식이에요. 오늘 소개드릴 우크라이나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옛날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지금 젤렌스키 보고 돈을 갚으라는 거잖아요. 자기 지금 밥도 못 따먹는 나라한테 가가지고. 그게 안 되면 지하자원 투자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양쪽을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화 유지군만 들어와서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나라를 망가지도록 망가져 있는데 먹고 살 거리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투자도 추가로 발생하고. 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맥락이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방식을 북한에는 훨씬 더 스케일이 크게 할 것이다. 왜? 뒤에
러시아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니까. 당장 뭔가가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중국에 대한 벽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니까. 중국을 움츠리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니까. 한반도를 미국이 잘 만지기만 하면. 푸틴은 러시아는 도와주겠다고 하고. 북한도 의지가 있고. 남한의 이전 정부도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이야기. 정말 이제 한 주요 내용만 말씀드려보면 우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3천억 달러, 약 430조 이 정도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 대부분에도 많은 부분은 미국 방산업체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 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이야기를 부정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예, 지금의 현안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도 안 됐겠지만 지원했으니 반대급부로 히토류를 받겠다. 이게 사전액이 히토류다. 예. 자, 여기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일론 머스크가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랜만에 제가 스푸트니크를 봤는데 스푸트니크에서 다루고 있는 어제 말씀드린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과거 미국 그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US 그 미국 국제개발처는 레짐 체인지 작전을 하는 곳이다. 즉 정권 전복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NGO를 비정부 기관을 도와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제 그런 내용 말씀 좀 드렸었죠. 여기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쳐냈다. 근데 이것은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쳐냈죠. 쳐내고 이제 그것을 마르코 루비오 산하에 처해서 국무부 산하로 가지고 들어왔다. 예, CIA를 대변해서 일을 하는 곳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러시아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오른쪽에 보면 조지 소로스도 국제개발처에서 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돈 세탁하는 곳이다. 부정한 정권과 길탁에서 미국의 핵심 그게 부서든지 간부든지 간에 돈을 버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지원금이 가는데 여기를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새먹는다는 겁니다. 통행료 떼듯이. 그래서 지금 소로스는 사실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많은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돈들이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새는 거예요. 우리 옛날 6.25 때와 똑같은 거예요. 미군에서 군사물자가 오면은 바로 도깨비 시장으로 나오잖아요. 많은 것들이. 박수도 뜯지 않고. 그건 누가 가운데서 해먹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자, 그 가운데 부분은 트럼프가 지금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지를 좀 보여왔고, 자, 그 과정에서 그는 달러의 어떤 생존과 좀 상관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보시면 러시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우리 언론과 미국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과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좀 전에 스푸트니크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재 중국의 해외 결제 물량의 금액 기준으로 51%를 위안화로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현재 달러가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명분 아래 러시아를 갖다가 스위프트 시스템, 국제 결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어냈잖아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계속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위안화 거래를 많이 하고 자국 통화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인도도 뛰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브릭스가 우리끼리 통화를 만들자. 미국이 기축 통화를 무기로 쓴다. 이렇게 번져갔단 말이에요.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반 대중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위기죠. 예. 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달러가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 미국이 전 세계 통화를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작은 나라들 다 망가뜨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망하는 게 미국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 공공연히 나오더군요. 뉴스타파 같은 데서도 우리 IMF 그거는 작전이다. 몇 개 나라 말아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거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푸틴과 시진핑이. 이제는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화폐권을 만들겠다. 그래서 망하려면 미국은 혼자 망해라.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크고 보니까 미국이 더 초조해지면서 달러의 위기가 빨리 다가온단 말이에요.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있는데 주로들 기세도 안 보이고. 그래서 끄는 게 크립토 암호화폐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숫자는 놀랍죠. 벌써 50%가 넘어갔다는 거. 자, 잘못하면 이제 위안화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상황대로 계속 지속되면.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마르코 루비오의 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안 된다. 내가 패권국이기 때문에 내 새끼는 키워주고 남은 다 뭐 경제 원리와 뭐 민주 원리를 다 거스르면서까지 밀어붙여서 내가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세상이 지났다. 나는 그런 수단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다극화 세상을 인정한다. 이제는 난 그 중에 성공적인 하나로 살아남길 희망할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몰락할 거니까. 미국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그 대안을 찾게 만들고 새로운 어떤 그 다극화 세상이 안정되기 전에 그러면 중국이 부상할 수 있다. 미국을 대체한 중국, 미국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가자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미국이 나서서 가자를 재개발한다. 제가 봐서는 재개발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안에 폭탄도 있고 지금 쌍글이 망가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됐다.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러면 가자의 작전은, 팔레스타인의 작전은 뭐냐? 일단 전쟁이 끝났고 옛날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처지로 인해서 구호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기반마저 망가졌고 지금 또 손을 벌려야 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국 돈으로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조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외에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줄 수 없다는 게 미국은.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비즈니스를 좀 할게. 너희가 좀 양보를 해라.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너희들도 키워주고 우리도 이익을 좀 떼먹을게. 나눠 먹자. 당연히 이스라엘은 내가 단속해 주지.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평화유지군의 경제 재건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미국이 좀 더 관여할게. 이거는 가자도 생각할 수 없던 부분이고 이스라엘도 생각할 수 없던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계획이 그거잖아요. 가자와 웨스트뱅크를 팔레스타인을 싹 몰아내고 주변 국가를 싹 다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변 국가 다 반대했어요. 요르단, 이집트, 뭐 사실 네타냐후의 계획에 보면 유럽, 캐나다까지 보내려고 했죠. 자, 그것을 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트럼프의 스타일로 봐서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투자를 유도하면서 미국도 돈 벌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삶의 근거지를 마련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대륙간을 연결하는 요 충지, 목과 같은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 미국이 가지는 이권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을 가자와 일단 팔레스타인과 나눠먹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여기서 난민을 뭐 몇백만을 주변 국가로 밀어낸다. 네타냐후 생각처럼 그렇게는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패턴을 확인하게 되면 되게 일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리한 일을 안 해요. 전쟁을 안 한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망가지니까. 이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바이든은 예측이 안 됐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태리에 있는 리비에라처럼 만들겠다. 뭐 리비에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해안선 오목한데 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인데 약간은 뭐 거점 구실을 하면서 관광산업도 발전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저는 가자 충분히 그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이스라엘과는 경계선을 쳐져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특구, 우리의 송도, 뭐 면적은 우리 송도보다는 좀 클 것 같지만은 약간 그런 분위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목이 계속 소중하니까요. 그 앞바다도 소중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권을 챙겨주면서 팔레스타인한테 일거리도 주고 경제적으로 부흥도 시키고 미국도 투자해서 돈도 따먹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요겁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사업, 아프리카로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딱 막아쓴다. 그 길목에서.
그리고 러시아랑 쿵짝쿵짝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빠른 판단들이 나오고 있죠. 가자 준비들 다 쫓겨나나? 제가 좀 상황을 말씀드렸죠. 트럼프 미국 이상학에서 휴양지로 개발한다. 그리고 부동산업자였다는 건 다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 이 밑에 다른 기사에 나온 MBC 기사에 나온 자막을 제가 2개 붙여놨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우디가 트럼프 중동 구상에 적극 반대 표명했다. 이건 아니죠. 이미 중동의 반 이스라엘 정세는 굳건합니다.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그 해결책이 아니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강구해요. 왜냐? 그 민중들이 거기에 있는 그 나라의 아랍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이 딸려오는 형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에서 음으로 지금 이동하는 세상이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안고 거기 다 끼어안아서 조율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음의 세상의 지도자가 지금 필요하고 아랍도 좀 그렇게 넘어갔어요. 옛날에 다 왕족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생각대로 한다면 가자 주민도 다 이주해야 되고 아랍 주변의 국가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우디가 딱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는 사우디가 미국에 지금 바이든한테 엄청나게 실망한 사우디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다가는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갖고 크게 호응을 해주고 있어요. 전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나가는 계획은 없다 이게.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캐나다한테 관세 세게 먹이겠다 하니까 캐나다가 대들자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대체가 달라요. 트럼프가.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 만난 해외 정상이 네타냐후에 미국을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했어요. 네타냐후 옆에 앉혀놓고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타냐후 표정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럴 때는 표정이 말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냐, 바이든이 있을 때는 네타냐후가 바이든보다 더 높은 것 같았어요. 기가 더 셌어요. 그가 영향력이 더 큰 사람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 중에서. 오늘 딱 보니까 아니에요. 허리 꼿꼿이 세우고 다소곳하게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한테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특히 네타냐후한테. 바이든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의 자신만의 방식의 두 국가 해결책이에요. 제가 봐서는. 미국도 거기서 그냥 국제적인 경찰 노릇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먹을 것 중에서 다 따먹는다. 미래적인 가치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거 하나만 바로 해결이 돼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이면 이 얼마 전에 나온 건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우디를 잘 먼저 방문할 수도 있지. 내가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한테서 지금 4,500억 달러치 물건을 사가지고 갔었어. 이제 물가 인상도 되고 하니까 한 5천억 달러 정도 사준다 그러면 내가 사우디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농담 반 진담 비슷하게 했어요. 진담 반 비슷하게. 사우디가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6천억 달러치 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격렬히 반대하는 팔레스타인들을 가자에서 쫓아내는 거, 그거는 네타냐후가 원하는 반대. 네타냐후 코를 대신 풀어준다 미국이? 트럼프가? 트럼프 스타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좀 전 그 YTN 뉴스를 보면은 이란에도 강력한 제재를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마르코 루비오 말씀 제가 소개드렸죠. 이제는 전통적인 나의 우방이라는 개념이 없고 나와 각각의 국가는 이해 당사자로서 협상이 있을 따릅니다. 즉 내가 별로 먹을 게 없으면은 나는 관심이 없고 내가 불리하게 지금 착취당하고 불리하게 뭐랄까 빨림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되찾아오겠다. 그게 뭐 나토든 G7이든 나 상관없다. 그리고 적이었던 국가들인데 미국이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협상한다. 거기에 북한, 러시아, 이란 들어있었거든요. 여기 제목에 있는 이란의 최대 압박을 제재하겠다. 이거라면 형식이에요. 그것은. 아니면 이론에 대한 마사지에 불과하든지 간에. 그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가자에 제안을 하면은 지금 네타냐후가 어리벙벙할 거예요. 얘가 진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죠? 이란한테는 가끔 좀 잊을만 하면은 약간 험한 소리 한마디씩 해주고 실제로는 뒤로 협상할 겁니다. 자, 빈살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빈살만은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게 지난번에 트럼프가 시도했던 거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사이 가자 전쟁이 있었다.
러시아의 입김과 중국의 입김이 이 지역에서 세다. 트럼프가 다시 빈 살몬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라. 지금 당장 그런 말 못 꺼낸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빈 살몬의 의견을 존중을 따릅니다. 미국 물건을 6천억 달러치나 사주겠다잖아요.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 1,000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네, 이런 큰 선물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히토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히토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일단 자막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한 200~300쪽 들었을 거란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이게 트럼프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3천억 달러 약 430조 원 정도를 지원했으니 반대급부로 히토류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전에 미국 같았으면 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한국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북한군을 막아낸 대가를 돈으로 받아가겠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걸 정치적 대가로서 받아갔죠. 정치적 이익으로서 미국이 챙겨갔을 따름이죠.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되게 생경스럽지만 우리는 그런 데에 관심 없다. 당신들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코가 석자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미국이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잘 마련하는 거고 이때까지 잘못해온 돈 관리를 제대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얼굴을 생까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과연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미국한테. 우크라이나는 국토는 제법 크고 농지나 되게 좋죠.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밀 생산이 전 세계 2위인가 막 그럴 거예요. 농업국가고 또 구소련 시절에 거기가 항공기 이런 게로 특화가 돼서 항공기를 자체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거 지난번에 요즘은 두산 에너빌리티인가요? 옛날 두산 중공업 시절에 열병합 발전소용 가스를 이용한 LNG인가 가스인가 뭐 하여튼 천연가스를 이용한 터보 제트 엔진, 즉 발전용 터보 엔진을 가스터빈 엔진이죠. 를 개발하는데 그 홍보 영상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 과정에 우리는 KF-21도 개발하고 엔진도 그간 많이 조립해서 엔진도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 무인기용 엔진, 예, 뭐 이제 10,000파운드 넘어가는 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F-21 국산화가 될 거기 때문에 대형 엔진이 아닌 다음에는 또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닥쳤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소비 시장이 되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략적으로 힘든 부분이 히토류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 미국의 첨단 산업에 되게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딥시크 그걸로 지금 AI 인공지능 부분에 지금 미국이 뒤통수를 엄청나게 크게 맞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새로 이제 진행이 빨라진다는 거, 일반화가 확 된다니까 싼 가격에 나오면 몇 년 안에 무료로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시장이 크게 열린다는 건데 중국이 선수를 친 거예요. 미국은 이걸 시장을 조절하면서 이 극대화를 방하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중국이 확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확 커지는 거예요. 히토류의 필요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자, 히토류는 희귀금속이라고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히토류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생산하는 과정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3D 업종이다? 힘든 거예요. 유해 독극물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기업이 옛날에 하나 있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새로 하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그게 환경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개발 국가에서 딱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거기다가 중국은 이걸 많이 해오면서 전략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공정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서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기술력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국내 여건에서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히토류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어려운 축에 속하고 지금은 전쟁까지 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죠. 완전히.
거기에 적절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히토리 매장도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겠다. 젤렌스키 당장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미국에 투자가 들어올 거니까. 가자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돈이 들어온다. 돈 투자했는데 그 나라를 쉽게 뺏기겠습니까? 미국이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기업을 세우면 그게 평화 유지군인 셈이에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1980년에 5.16 나고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 잡으니까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던 많은 미국계 기업들이 그 기업을 싼 값을 넘기고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 아마 미국계 정유 기업도 큰 게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걸 뭐 SK가 뒤에 물어갔든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런 거에 거꾸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자랑 똑같을 거예요. 가자는 일단 휴양지로서 먼저 개발하면 딱 좋겠다. 거기가 바닷가니까. 우크라이나는 여기는 히토리로 해라. 그러면은 그냥 뭐 몇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안 보내고 유엔에서 돈을 막 각출해서 보내주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다. 괜찮아요. 제가 봐서는. 가자랑 이랑 똑같다. 거기에는 푸틴의 동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그냥 거기에만 가입 안 하면 돼요. 나토도 유명무실해지겠지만 여러분 다 확인하시겠지만 트럼프의 행동을 봤을 때 별 관심 없어요. 극동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통하지 않더라도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많아요. 흑해를 건너가도 되고요. 아제르바이 코카사스 산맥을 건너서 가면 다 우방국이에요. 특히나 이란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 요르단, 이집트, 요렇게 이집트, 그러면 이제 북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미국이 딱 차고 들어온 거죠.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만 이걸 해줄게. 그리고 내 딸 향으로 내가 이게 한다고 그러면 꼼짝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그림이 우크라이나도 그려졌다. 동시에 동북아에도 그려진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가 훨씬 중요하고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가 훨씬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것이 한미일 군사동맹, 동북아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 즉 유럽에서 나토를 확대시켜서 우크라이나 확대시키고 조지아 확대시키고 이래서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랑 똑같은 전략을 바이든이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딥스테이트 하는 일입니다. 그거 전부 다 트럼프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경제개발적으로. 새로운 방식이에요. 일단.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리고 아까 사우디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거를 푸틴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 이게 제 눈을 끌었었거든요. 2개월 전에. 그때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는데 머스크가 같이 3자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개발 투자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살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군사적인 어떤 안보에 대한 보장, 미국이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지켜줘. 당신한테 유리하지 않아? 당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당신 편에 서 있을게.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게 나토고 G7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난 그런 건 전혀 관심 없다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 빠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기존에 정치적으로 돈만 들여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문제를 싹 다 해결한다. 그래서 머스크가 들어갔다. 그래서 히토리오가 나왔다. 머스크가 하는 사업에서는 히토리오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겁니다. 예. 자, 이걸 또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2023년 중반에 몽골 총리입니다. 대통령 밑에 총리하고 화상통화를 해요. 예. 그때는 뭐냐면은 몽골이 항상 북미 중전선언을 할 때 계획했을 때 바이든 때 그 장소로서 손꼽히는 지역이에요. 몽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음속 깊이는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힘에 눌려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자, 몽골이 힘을 받게 되면은 내몽골에서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소수민족 문제가 내몽골이 위험해져요. 내몽골이 막히게 되면은 발해만 하고 내몽골 지역은 차 타면 몇 시간이면 경계선이 닿습니다. 그 사이 짧은 베이징부터 해서는 만주로 이어지는 그 선이 되게 그 회랑에 가까워요. 차 타면 뭐 몇 시간 아니면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러면 뭐가 위험해지느냐면은 만주 전체가 위험해져요. 만주 지역은 몽골 민족이고 만주족의 땅이고 원래 한족의 주요 영역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 땅이죠. 익숙한 땅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살벌한 곳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건드렸어요. 그리고 몽골은 북한과도 친하고 남한과도 친하다. 이러면은 중국이 상당히 압박을 받아요. 내몽골이 바로 흔들릴 거거든요. 거기 조선족 있죠. 만주족도 크지는 않지만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라도. 자, 그런 분위기가 불었기 때문에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머스크의 몽골 총리 입장은 뭐냐면 네가 관심 가질 만한 일론 머스크 당신 사업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활용을 했어요. 즉 몽골 총리가 일론 머스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슬라이드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의 첨단 산업이 필요한 내용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뭘 가지고 있을까?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남한하고 연결만 돼도 러시아가 바다로 한반도를 통해서 바로 연결만 돼도 그것만도 엄청나게 커요. 그렇지만 몽골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몽골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처예요. 뭐 군사적인 문제 이런 건 별거로 치더라도 교육 수준, 과학 기술 수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비교 불가해요. 한번 볼게요. 자, 결국적으로 이런 건 이제 총리가 이런 걸 머스크한테 요구했다고 기사가 난 거죠. 이 몽골 언론입니다. 총리는 구리와 히토류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요청. 이게 지금 젤렌스키가 원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원하는 거. 그래서 전쟁을 망가진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먹을 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젤렌스키는 알 거예요. 날 버리진 않겠구나. 그리고 나토는 유명무실해지겠구나. 그러면 이게 짱이죠. 자, 몽골 IT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장학금 사업도 요청해라. 교육에도 좀 투자해서 우리 인력도 좀 키워줘야 돼. 이 말은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하다. 최첨단 부분에서는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몽골 같은 경우에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잖아요. 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세요. 제일 왼쪽부터 볼게요. 인구의 62%가 35세 미만이다. 즉 노동력이 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두 번째로 많다. IQ가 전 세계 7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거 뭡니까? 우리 노동시장 괜찮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로의욕이 많다. 네. 인구는 330만밖에 안 된다. 그렇죠? 북한은 한 3천만 원 되겠죠? 예.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면 이렇게 우리는 이 정도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북한에다가 개성공단 했을 때 거기 노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별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있는 거예요. 몽골 같은 경우는 인구 전체가 적고. 자, 영어가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 우수한 인력이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게 구리 광산하고 히토류 광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둘 다 귀한 거죠. 그리고 지하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곳. 자, 이것은 벌써 일론 머스크가 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몽골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만든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일론 머스크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차세대 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식으로 그럼 수출해야 되느냐. 몽골은 충분해요. 조금만 개발해도. 자, 이걸 수출하려면 태양광과 풍력을 수출하기가 어려워요. 이때는 반드시 수소로, 액체 수소로 바꿔줘야 돼요. 전기가 남아돌 때는 그게 수소를 만들어야 돼요. 이미 수소 시대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큰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전기를 수출할 수 있는,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수소 개발 정책을 보면 돼 있어요. 우리 풍력 발전단지 많이 만들거든요. 그 전기가 남을 때 해상 풍력단지 큰 거 만들잖아요. 그것을 수소로 저장해요. 그래서 그리드를 안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전기가 필요가 없는데 바람은 세게 불어서 전기를 날려버리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소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서 물론 지금 배터리로 달리는 것보다는, 배터리로 달리는 것은 소형 승용차나 소형 트럭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운송수단에 비행기, 큰 함정, 기차에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기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테슬라를 통해서, 그 다음 수소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거기에 시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지하수, 사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지하수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지열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푸틴이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중국으로 가는 가스라인 두 번째가 지금 몽골을 관통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푸틴이 지난번에 몽골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몽골 대통령한테. 내 돈 들여서 너희도 관을 하나 뽑아 써라. 지나가는 통로만 제공할 게 아니라 인프라 우리 깔아줄게. 도시가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열하고 지하수를 연결시키면 돼요. 그게 사할린이 가진 매력이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수증기에서, 뜨거운 수증기에서 LNG를, 천연가스를 섞어주면 거기서 가스가 나와. 수소가스가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태워야지 수증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기름을 태우든 석탄을 태우든 뭘 태우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린은 아니다. 그런데 지열하고 지하수가 있으면 화석연료로 안 태우고 땅속에는 열을 뽑아서 쓰면 돼요. 그거하고 LNG하고 결합을 시키면 그린 수소가 돼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화석연료를 뗄 필요도 없잖아요. 공해도 없어져? 돈도 안 들어. 그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몽골이. 네가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같이 너희들이 투자하고 미국 너희도 돈 벌어가고, 트럼프는 딱 맞는 그림이죠. 거기다가 머스크는 핵심 인사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몽골도 중국이 딱 붙어 있지만 우리한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지만 그걸 벗어 던지고 미국과 손잡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걸 보면은 수소 부분은 반드시 간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전기차는 따라잡혔거든요. 중국한테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수소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수소법 만들어서 세계 최고,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예. 자, 그런 시설이 곧 온다. 그것이 러시아와 트럼프 사이, 푸틴과 트럼프 사이 합의가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수소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 최적의 장소는 연해주하고 사할린이다. 거기는 러시아의 미개발 지역이고, 자, 이제는 LNG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수소도 가스관으로서 바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통로는 한반도를 선택한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수소를 기준으로 만든다. 자, 지난번에 전기차, 많은 것들이 완벽하지 못했던 전기차를 시장화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4년 만에 중국한테 따라잡혔죠. 이제는 수소차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산력이나 이런 면에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따라잡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북한이라는 근로의욕과 우수한 노동력과 집중력을 가진 생산 인력이 가동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놨다.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거기서 선도를 하는 데는데 미국은 그걸 할 수가 없다. 늙어서 이제는. 그래서 한반도가 찍히는 겁니다. 네. 자, 이거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히토리움 많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히토리움 이런 데 쓰이지 않느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다 해서 우리도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F-35까지 나오죠. 전기차 이런 거 다 들어간다. 자, 뭐 풍력 발전기에도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래 되면 수소차도 기본적으로 전기차예요. 맞죠? 배터리도 필요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예.
자, 저 위에 부분 아마 두 번째 있는 건 로켓 엔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자, 매력적이죠. 자, 그리고 또한 가자 전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가자는 가자에 특화된 것을 평화 유지시키면서 미국이 돈도 번다. 팔레스타인한테도 혜택이 간다. 그게 컨셉이에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력적인 부분을 지금 중국은 탁 흔쾌히 밀어주지 못하는 부분을 미국이 흔쾌히 탁 밀어준다. 왜? 흔쾌히 못 밀어주는 것은 중국이 몽골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몽골이 그렇게 생각한다. 유감도 많다. 그러면 미국과 손을 잡는다. 이익은 나눠 가진다. 우크라이나도 그렇다. 그 과정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히스토리가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지 몽골에서 많이 나오는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나오는지 북한에서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히토리 압박에서는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자도 지금 보면은 오늘 그 가자 지구를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같은 기사 밑에 바로 중동 정상회의가 6월에 뉴욕에서 열린다. 핵심 내용은 가자 복구 자금 약 100조 원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걸 트럼프식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투자 받아서 해줄게. 투자 받아서. 그리고 너희들 사우디 우선적으로 돈 내. 그냥 돈 내라는 거 아니야. 투자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 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돈은 그냥 내라고 해도 돈을 낼 텐데 투자해서 돈을 남겨 먹어라. 벌어라. 투자 이익을 가져가라. 그러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엄청나게 오겠죠. 그 모습을 목도하는 이스라엘 국민과 네타냐후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겠죠. 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자, 그게 뉴욕에서 열린다는 것도 의미가 깊죠. 이게 두 개를 패키지로 봐야 돼요.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쫓겨낸다, 쫓아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각 모두와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다. 모든 사안에서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조만간에. 저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몽골, 우크라이나, 가자 여기서 나오지 않는 북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환기를 드리면은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단대한 구상을 받아낼 때도 그거 보면은 남한의 인프라,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프라 투자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연히 돈 남겨 먹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미국은 아까 우크라이나 보셨죠? 가자 보셨죠? 그다음 몽골 보셨죠? 그 세 가지가 다 북한은 돼요. 관광자원 개발도 돼요. 그리고 거기도 새로운 특구 지역이 개발되어야 돼요. 그렇죠. 북한도 예쁜 데 많거든요. 금강산하고 백두산뿐만이 아니라 자, 히토리도 있지요. 그리고 석유와 가스도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남한의 물류망이 철도 단지 몇 킬로만 뽑고 도로 몇 킬로만 뽑고 그리고 송전탑 몇 개만 설치하면은 평안도 평야 지역에 접경 지역에 바로 한국의 남한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송, 항공, 항만 인프라도 동시에. 그리고 외국에 들어온 기술자들은 남한의 머물면 돼요. 남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자, 그 그림은 예전부터 그려져 있었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체 GDP에 물론 제가 기억으로는 한 30%, 40% 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값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새로운 투자점 만드는 거예요. 북한 개발이에요. 외국 자본들이 줄 서서 들어올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북한을 배제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푸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손정희가 미국 AI에 140조 투자한다. 그때 같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북한군의 파병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은 나쁜 일이었고 북한 개입을 불렀습니다. 저와 매우 잘 지내고 있고 저만 그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즉 이것은 쿠르스크를 진공한 거, 러시아 영토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 사주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푸틴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북한군을 불러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쿠르스크를 싹 밀어붙이지 않고 계속 남겨놓고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 이 트럼프가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쿠르스크 진공을 하지 않았으면은 러시아와 북한을 따로 놓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끼리 싸움도 붙여가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데 그 쿠르스크 문제 때문에 미국 장거리 타격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쿠르스크의 북한군의 파병을 가능하게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협상력을 내가 잃었다. 그건 내가 한 수 접어줘야 된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푸틴은 뭐냐? 북한하고 러시아는 한 묶음이다. 딜을 같이 해라.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드라마틱한 거에는 북한도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 여파가 당연히 몽골로도 미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자, 이런 신호는 계속 있었죠. 이런 걸 국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줘요. 자, 그때 당선인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월 5일에. 당선인인가 아마 대선 과정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선 과정이었던 것 같네요. 러시아 금융 제재는 내가 당선되면 중단할 거다. 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니까. 아까 보셨죠? 중국은 이미 대외 결제 세계 제1의 지금 무역국입니다. 생산 대국이고 그게 결제 51%를 이미 위안화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 브릭스 국가들이 동참할 태세예요. 러시아도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 쫓아냈으니까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를 나는 중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달러가 죽으니까. 우리는 자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푸틴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탈달러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탈달러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지. 우리가 미국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이 우리한테 달러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 다음에 일부러 달러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준 거예요, 이것을. 자, 그리고 이런 걱정까지 했었죠. 암살 시도 있고 나서 트럼프는 영리하고 남자답지만 아직 암살 위험이 있어. 결국 살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둘의 사이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러시아 푸틴과의 딜에는 지금 북한은 완전히 포함이에요. 자, 오늘 몽골, 가자, 우크라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하고 종전선언 안 하면 어떤 투자를 할까요? 트럼프가 그 세 지역에서 쓰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특히 몽골이 그렇게 되면은 몽골, 북한,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가 활성화되면서 만주 상당히 위험해져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와 동시에 소수민족 문제 분명히 건드릴 겁니다. 그게 중국 정치의 후진성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언급드린 그 가자, 우크라이나, 몽골 그 어떤 지역보다 셋이 합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한반도가 가지고 있다. 북한이. 그리고 북한이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남한과의 소통이 절대적이다.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세 지역을 해결하는 그 정성, 노력,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집중력이 지금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투여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푸틴과 트럼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거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비상계엄까지 했잖아요. 그게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